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겹쳐진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예. 예. 여기도 그렇죠.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겹쳐져 있죠. 예. 안경을 입체 안경이겠죠. 예, 입체 안경 쓰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 부분도 겹쳐 있죠. 여기 3D라고 되어 있는데 이 3D TV가 되겠죠. 3D TV가 되겠고 여기 지금 이제 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3D 입체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조금 특수하네요. 네. 렌즈가 이렇게 두 개죠. 카메라의 렌즈가 이제 두 개죠. 동시에 피사체는 사진이 찍히는 물체를 피사체라고 했죠. 그래서 피사체를 이제 동시에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찰칵 이렇게 찍으면 여기 여기 셔터인 거, 여기 셔터인가요? 가려 있나요? 예. 찍으면 이제 동시에 보이는 영상이 촬영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렌즈가 우리 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우리 눈과 눈에서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의 이제 피사체를 영상에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을 이제 하는 거죠. 예. 자, 아까 그 카메라보다 훨씬 더 이제 비싸 보이죠? 영화 촬영할 때 이제 사용하는 장비 같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렌즈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그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고 그거를 동시에 이쪽 카메라와 이쪽 카메라에서 동시에 촬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동시에 촬영된 영상을 이제 화면에 뿌려주면 우리는 입체 안경을 통해서 그 영상을 입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영상이 이게 왼쪽 영상, 오른쪽 영상인 것 같은데 겹쳐져 있지 않아요. 겹쳐져 있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겹쳐 있건 이렇게 겹쳐 있지 않건 왼쪽 영상이 왼쪽 눈에 들어오고 오른쪽 영상이 오른쪽 눈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만 하면 뇌에서는 입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왼쪽 영상, 오른쪽 영상이잖아요. 겹쳐 있건 겹쳐 있지 않건 이쪽 영상이 내가 왼쪽 눈은 이제 안경을 끼고 보겠죠. 안경을 보는데 봤을 때 이쪽 안경에는 얘는 안 들어와. 얘만 들어온다 이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 안경에서는 얘만 들어오고 얘는 안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이게 이제 게임인데요. 슈팅 게임인데요. 더 많이 이제 기술이 적용되겠죠. 이제 슈팅 게임 뭔지 알죠? 사격 같은 그런 거죠.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한 곳만 이제 응시하는 게 아니라 다 봐야 되죠. 어디서 이제 맞을지 모르니까 총을 맞을지 모르니까 이 화면 전체를 다 응시를 이제 막 해야 되는데 내가 안경을 끼고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이쪽을 바라보는 순간 영상이 바뀌는 거죠. 그쪽 부분의 영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장치가 내가 안경을 끼고 이렇게 각도를 틀으면 얘가 그걸 감지하고 그쪽 부분의 영상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그 영상을 바꿔서 보여주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히 보여주는 거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하게 구현이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 찰스 휘트스톤, 발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찰스 휘트스톤. 이 사람이 이제 영국 물리학자인데요. 입체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 입체로 볼 수 있는 장비를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장비는 이제 이런 거예요. 대략 이제 이런 형태인데요. 거울을 통해서 양쪽 눈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면 입체로 보인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이때 눈물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왼쪽 사진을 놓고 여기 이제 거울이 있는 거죠. 이 거울이 있고 거울. 이 거울은 각도가 이쪽 사진을 비출 수 있게 각도가 틀어져 있고, 이 오른쪽 그 거울은 오른쪽 그
사진을 볼 수 있게만 이제 각도가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사진을 보면, 이 거울을 보면 이 거울에 비친 왼쪽 영상이 보이고 이쪽 거울에 비친 오른쪽 영상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왼쪽 눈으로는 왼쪽 이미지만 보여야 되는데 이 이미지도 보인다는 거죠. 오른쪽 눈으로는 오른쪽 이미지, 여기서 비친 이 거울에 비친 오른쪽 이미지만 보여야 되는데 이 왼쪽 이미지도 보인다는 거죠. 입체 입체 영상 뇌에서 입체 영상을 합성하는 조건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 왼쪽 눈은 왼쪽 이미지만 보이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 이미지만 보여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운데에 파란색 가운데에 이렇게 칸막이를 하는 거죠. 칸막이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조금 여기서 사람이 눈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칸막이 한 상태로 이제 눈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왼쪽 눈은 요쪽 거울에 비친 왼쪽 이미지만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 거울에 비친 오른쪽 영상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입체 시의 조건, 입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는 이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 이게 영상이 합성이 되고, 왜? 이 이미지는 왼쪽 눈으로만 들어오고 이 이미지는 오른쪽 눈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입체 조건이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것을 이제 뇌에서 영상을 합성하게 되면 이제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입체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입체시의 원리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자, 아까 두 눈의 간격을 뭐라고 했죠? 안기선이라고 했죠. 안기선. 다시 한번 쓰면, 안기선. 두 눈의 길이. 그래서 안기선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안기선. 대부분 사람들의 이제 안기선의 길이는 약 6.5cm라고 그래요. 6.5cm.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틀리겠죠. 조금씩 틀리겠죠. 3D 입체 영화를 볼 때 이제 구토나 멀미를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나의 안기선의 길이와 아까 이제 3D 영화 제작할 때 2대 카메라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찍는다고 했죠. 근데 이 카메라 간격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나의 이 두 눈의 간격과 카메라 촬영 당시에 카메라의 간격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게 다르면 이제 조금 심하면 구토나 이제 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안경 벗으면 돼요. 안경 벗고 가만히 바닥을 본다든가 눈을 감고 있으면은 금방 그런 증상이 이제 사라집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눈이 있어요. 두 눈이 있고 사물이 있어요. 사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는 이 사물, 즉 피사체를 촬영한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이렇게 두 개 그냥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 두 눈에서 이 사물을 본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한쪽 눈으로 이쪽 눈을 감고 이쪽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쪽 눈으로 이 사물을 봐도 입체로 이제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을 때 두 눈을 뜨고 봐야 입체로 보이는 게 정상인데 한쪽 눈으로 봐도 그 입체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한쪽 눈을 봐도.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을 뜨고 태어나죠. 예. 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거의 50년, 지금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이제 50인데, 나이가. 50년, 거의 50년 동안 두 눈 뜨고 그것을 훈련을 한 거예요. 24시간. 계속. 예. 물론 잘 때는 깡통 자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예, 대부분 거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3D 영상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캐시, 컴퓨터로 얘기하면 캐시 메모리. 예.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이제 더 빨리 검색하기 위해서 그게 임시 저장소에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을 캐시 영상, 그런 얘기를 쓰죠. 그래서 컴퓨터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캐시 영상을 다 지우면, 삭제하면 이제 용량이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뇌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그 사물들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눈으로 보나 한쪽 눈을 감고 보나 이제 입체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입체로 보이는 것은 이제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운전면허를 이제 취득하고 고속도로 이렇게 주행할 때 두 눈 다 뜨고 이렇게 운전하겠죠? 두 눈 감고 운전하면 졸음운전이죠. 큰일 납니다. 두 눈 뜨고 운전하다가 한쪽 눈을 이제 살짝 감아보세요. 살짝 감고 이제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입체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요. 입체감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우리 뇌에서 한쪽 눈 감고 고속도로 주행한 그러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들어있지 않는단 말이죠. 한쪽 눈 감고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체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예전에 사진치냐 공부하면서 한번 감아봤는데 진짜로 입체감이 안 느껴져요.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초보 운전 때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운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때, 운전에 크게 자신이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제 그 강의가 기억이 나면, 아, 그때 사진측량 이은수 교수가 그런 얘기 했었지,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은. 그 대신에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제가 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안경이 있죠. 안경. 이제 안경을 끼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이 영상을 보면, 당연히 안경을 끼고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뇌에서, 이제 입체 안경이 되겠지. 입체 안경. 입체 안경.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이 사물을 찍은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아까 겹치는 거 있죠? 완전히 겹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안경에서 보면, 이 안경에서는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볼 수 있는데 요것만 보여지는 거죠. 왼쪽 사진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 안경에서는 오른쪽 사진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요 이미지가 뇌에서 합성이 돼서 입체시가 되는 거죠. 즉, 눈으로는 사물이 아닌 사진을 보고 있지만, 2차원 딸랑 이렇게 종이 같은 종이를 보는 거죠. 실물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물을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을, 2D로 출력된 이렇게 사진을 이제 보는 거죠. 입체안경을 통해서. 사진을 보고 있지만 뇌에서는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실물을 보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안경을 안 끼고, 실제 이거 아니고, 이건 사물을 보는 거예요. 실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물을 보는데, 왼쪽 눈에서는 이러한 이 사물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가 보여지고, 오른쪽 눈에서는 이러한 이미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사물, 여기 눈 대신에 카메라를 이렇게 놓으면,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이거를 찰칵 찍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서는 당연히, 예, 이러한 사진이 찰칵 나오는 거고, 예,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놓고 사진을 또 요걸 찍으면, 오른쪽 카메라에서는 당연히 오른쪽 사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예, 안경을 끼고, 눈으로, 이게 아니라 사진을 보는 거죠. 사진을 보는데, 왼쪽 눈에서는 요 입체 안경에 의해서 요 왼쪽 사진만, 이미지만 보게 되고, 오른쪽 안경에서는 오른쪽 이미지만 보게 되니까, 실제로 이게 아니고, 실제 눈으로 이거를 본 거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사진을 보지만 안경을 통해서 두 장의,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두 장의 사진을 보지만 이 안경에 의해서 이 사물을 보는 것 같은 이 이미지만 왼쪽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실제 뇌에서는 두 장의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예, 실제, 예, 사물을 보는 것처럼, 예,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입체 사진에 의한 대상물의 재현,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입체 사진에 의한 대상물의 재현. 예, 실제 여기에 대상물이 없고 사진만 있지만, 이 사진에 의해서, 이 입체 사진에 의해서 뇌에서는 여기에 사물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입체시의 원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사진을 여기다 두지 않고 조금 이렇게, 빨간색, 여기 사진을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물론 뇌에서, 저 눈에서 이 이미지를 보게 되지만, 실제 사물은 요 방향으로, 사물을 봤을 때는 눈이 이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 안경을 끼고 볼 때는 눈이 이 방향을, 사진을 이렇게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배치하면, 즉 요 방향으로 눈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진을 이렇게 만약에 배치했다 면 이 방향이 아닌 눈은 이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요거를 보는 것과 좀 다른 그게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특성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구토멀미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구토멀미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개인의 특성이 이제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두 장의 사진을 얼마나 실제 사물을 볼 때와 똑같은 형태로 배치를 잘 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입체 사진 실습할 때도 여러분이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입체 그 안경을 보고 사진을 이렇게 전후좌우로 잘 움직여 가지고 이제 맞추거든요. 그걸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입체감이 느껴져도 선명하게 입체감이 안 느껴지거나 이제 두 개로 보이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진과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에 이거를 잘 조절을 잘 해줘야 이제 정확하게 사물이 재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D, 그렇죠. 입체 영상을 보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입체 영상이 있어야 되고요. 즉, 입체 영상이라고 하면 두 개의 좌우 영상이죠. 그 좌우 영상이 있고, 그 좌우 영상을 뿌려줄 수 있는 TV, 그게 이제 3D TV라고 이렇게 하죠. 또 TV만 있으면 안 되고, 그 TV에서 뿌려진 그 영상이 분리해서 우리 좌우 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장치. 이제 보통 이제 안경이라고 하죠. 그 안경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네. 이 이제 3D TV가 2010년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2010년에는 아마 3D TV, 어디 가나 3D TV였어요. 전부 가전 매장, 휴대폰 매장을 가도 뭐 삼성 매장, LG 매장 뭐를 가도 전부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TV가 전시되어 있고요. 이게 볼 수 안경이 있죠. 이제 볼 수가 있었으니까 안경 끼고 그 소파에 앉아서 이제 그 3D TV 이렇게 막 보고 했었고, 홈쇼핑에서도 전부 3D만 이제 3D TV 그것만 이제 판매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3, 네. 뭐 3D, 네. 이런 전시회, 네. 전시회에서도 뭐 3D TV, 여기 3D TV 보이죠? 3D TV. 네. 이게 결국 엄청나게 성장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3D TV가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고, 대신에 OLED TV 얼마나 선명하냐, 또는 포터블 TV, 막 화면이 돌돌 말리죠. 네. 또는 이제 투명한 TV, TV가 모니터가 투명해요. 평소에는 유리창 같아요. 그래서 대형 유리창에 이 TV를 이제 붙이는 거죠. 붙이고 딱 키면 이제 유리창에서 이제 TV가 보이고, 또 평상시에는 이제 TV를 끄면 바깥 풍경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죠. 지금은. 실제 그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1955년, 여기 지금 보면 1955년 시대별 입체 영화 제작 편수가 굉장히 많이 됐죠. 이게 많이 제작이 됐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확 줄었어요. 이게 확 줄었죠. 그 입체감이 이제 신기했는데 금방 실증을 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보기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2010년에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다가 여기 지금 11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1년에 다시 한번 이제 황금기가 오죠. 황금기가 오는데 이게 반짝했어요. 지금 보면은 다시 이제 시들해졌어요. 물론 이제 이때 2011년 이때는 이제 1955년 이때와 달리 입체감이 이제 거의 완벽했죠. 완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게 완벽이 어느 정도냐면 TV에서 이제 페널티킥 차는 게 나와요. 페널티킥. 근데 봤을 때 이제 시청자가 골키퍼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가 골키퍼가 돼서 이제 키커가 볼을 차는 거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선수가 볼을 차면 볼이 날라오겠죠? 날라오는데 제 앞으로 날라오죠. 나오는데 정말 이 볼이 눈앞에 이 눈앞에까지 빵 날라옵니다. 여기서 딱 멈춰요. 그래서 저기서 딱 차면 쭉 날라오는 게 막 입체감으로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추거든요. 100이면 100 다 피합니다. 이렇게 피해요. 이렇게. 왜냐면 볼이 날라오니까 진짜로. 그 정도로 이제 입체감을 구현해 주는 게 굉장히 이제 완벽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을 못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바로 피로감 때문에, 피로감. 여기 이제 왼쪽이 이제 그냥 일반 영상을 보는 거고요. 오른쪽이 3D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뭐 보면 이렇게 눈 깜빡깜빡 거리죠? 근데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횟수는 2D나 3D나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뭐 1분에 2D가 50번 깜빡이었다 그러면 여기도 50번 깜빡이는 거예요. 깜빡이는데, 근데 그 속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속도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 영상 사람은 이게 똑같은데 깜빡이는 게,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깜빡이 똑같았다가 나중에는 깜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피로 때문에 그런 거죠. 피로 때문에. 입체감은 이제 완벽하다고 뇌에서 느끼게 되는데 이
어쨌든 그 느끼는 과정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물을 바라보는 그 각도, 그게 똑같아야 되는데 조금 틀리면 이제 구토나 멀미가 나온다고 했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벽하지만 역시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면 어떤 이제 또 다른 TV에서의 혁신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발전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냥 발전이 멈춘 그런 것은, 발전이 멈춘 그런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안경을 안 끼고 TV를 보는데, 이 3D 영상을 보려면 좌우 영상이 분리돼서 들어와야 되니까 안경을 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안경을 껴야 된다는 거죠. 그 안경을 뭐 잠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잠깐 오, 입체감 끝내주네. 잠깐은 좋은데 막 TV 저 일요일 같은 때는 막 12시간 14시간 보죠. 영화 최소한 2시간이니까 영화 한 편 보려고 해도 2시간 동안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신기했으나 그러나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이제 안 끼고 그냥 2D로 그냥 보는 거죠. 2D를 보나 3D를 보나 조금 지나면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면 이제 다시 성장이 되겠죠. 이미 저 안경 안 끼고 입체 감을 느끼는 그런 TV 또는 모니터가 개발됐어요. 개발됐는데 지금 이제 그 영상이 분리돼 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TV 보면 3D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경 없이도. 근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죠.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미 개발은 됐지만 그러한 TV 또는 모니터를 우리가 들여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안 됐고요. 그게 제가 하여튼 덴마크인가요? 어디에서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수입할 때는 이제 국가 간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국가 간에 허가를.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요. 그게 저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비싼 TV는 비싸죠. TV가 비싼데, 이러한 이제 것이 자동차 한 대 값 주고 TV 살 정도, 그 정도는 아니죠. 그냥 일반 TV 보는 게 낫죠. 그죠? 제가 아까 2017년에 미국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미국 그 전자제품 그 가게 가서 이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LG TV, 뭐 삼성 TV도 있고 LG TV도 있고, 뭐 중국 TV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LG TV 딱 봤는데 60인치인데요. 60인치인데 그때 600달러 정도 하더라. 6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때 똑같은 모델을 제가 적어와서 집에서 이제 봤는데 140만 원인가 했어요. 우리나라 TV 똑같은 모델이. 그래가지고 그때 LG 바로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픽업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TV도 미국에서 산 그 LG TV예요. 삼성 TV도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은 우리나라는 220V인데 미국은 110V예요. 110V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내로 들여오면 이제 바꿔야 되죠. 근데 LG는 프리볼트이기 때문에 110에 꽂거나 220에 꽂거나 상관없기 때문에 LG 거를 샀는데요. 좋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그냥 이제 그런 거 보는 거지. 자동차 70만 원이면 TV 그냥 살 수 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거 3D 영상 보겠다고 별로 컨텐츠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사기 좀 그렇죠. 대중화는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가끔 여러분도 그 첨단 그 전자제품 전시회 이런 데 가면은 그 안경 없이, 입체 안경 없이 그냥 TV에서 그냥 보는데도 입체감을 보이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이게 그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3D 영상이구나, 무안경 3D 영상이구나, 그렇게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영상 기술이라고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제 제한적이지만 아마 충분히 또 한 번 이제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 측량의 원리를 이용한 3D 입체 영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단 측량의 종류 1차 시, 2차 시 중반까지 측량의 종류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측량의 종류는 이제 크게 기초, 기준점, 세부, 응용 측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사진 측량은 사진 측량은 세부 측량에 속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진 측량은 입체 시의 원리를 이용해서 x, y, z를 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는데 바로 어떻게 그 종이에 불과한 즉 2차원 정보인 2차원 정보죠. 2차원 정보인 사진이 우리 눈에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입체 시의 원리는 사진 측량의 가장 그 원천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여러분은 이제 사물, 즉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어떻게 우리 뇌에서 입체감이 느껴지는지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이 사물을 보는 현상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 뇌에서는 입체감이 느껴진다고 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